자, 조금 쉬셨죠? 우리 책 계속 64쪽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사회적 모형. 자, 사회적 모형은 말 그대로 사회생활이겠지 뭐. 그래서 대인관계는 말 그대로 대인관계고, 대인관계하고 사회적 그 관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대인관계는 1대1의 관계고, 사회적 모형은 사회관계,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보시면 사회적 환경적 요소가 스트레스를, 불안을 발생시킨다는 거고요. 이럴 때의 주요 치료 과정은 위기중재, 환경적 조작. 그래서 환경을 편안하게 환경을 꾸미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 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좋고, 자, 이게 이제 사회적 모형, 그 다음에 실존적 모형, 로저스. 그래서 실존적 모형은 말 그대로 우리 그때 저번주에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뭐 때문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존재가 중요하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개인이 자신이나 환경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야. 난 쓸데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불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만남에 초점을 둬 진정한 나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 역할이 지금 여기야. 그러니까 다른 불안한 모든 사건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 내 존재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치료자 역할은 따뜻해야 되는 거죠. 돌봐줘야 된다라고 되는 거고, 자, 행동 모형,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잘못된 학습, 잘못된 아르마리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조금 전에 보였으니까 이해되시죠? 이완요법, 체계적 둔감법 이런 거 주장훈련. 그런데 의사소통 모형이요. 자, 의사소통 모형은 아까 말한 PAC. 그래서 내가 부모자로서의 대화를 하는데 저쪽 상대편에서도 부모자야. 그럼 이제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상대편이 좀 강하게 나와. 그럼 나는 아동자로 대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길거리 가다가 어떤 미친 사람이 나한테 막 소리를 질러.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아동자처럼 되면서 그냥 아유 별거 아니네. 그래서 슉 가버리는 거야. 피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건이 안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의사소통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거기 보이시죠? 주요 치료 과정에서 상호 교류를 분석해라. PAC를 분석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바꿔주면 불안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적응 모형에서 이건 좀 이따 배우실 겁니다. 이건 좀 이따 볼 거니까 좀만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지 치료 모형은 말 그대로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대상자 역할은 동참자, 그리고 치료자 역할은 적극적 지지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학 모형이 있고 간호 모형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지에 좀 나오긴 하던데, 우리 쪽에서는 안 나오고요. 우리 국시에서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의학 모형입니다. 자, 의학 모형은 말 그대로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으니까 약을 주면 되겠네. 그러면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대상자 역할, 환자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처방대로 이제 약을 주고 그거대로 수행을 하면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의사 보세요. 질병을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 처방한다. 이게 이제 의학 모형. 그런데 비해서 간호 모형은 잠재적, 실제적 건강 문제에 대한 반응이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건강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이 사람이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간호 과정 적용해야 되겠죠. 사정하고 진단 내리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보시면 간호사 계획 단계에서 대상자와 건강 전문인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배우지 않았던 의학 모형, 그다음 간호 모형,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배울 스트레스 적응 모형,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자, 스트레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스트레스 하면은 뭐 부정적인 것만 있다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것도 있는 건 아시죠? 예를 들어서 복권 맞았어. 이것도 스트레스인 건 아시죠? 그래서 복권 맞는 순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 요번에 복권 맞은 사람, 이건 조금 되긴 됐었는데 그런 사건 벌어졌다면서요. 이게 겨우 하루 먹고 사는 부부. 나이가 50대더라고요. 근데 복권을 맞은 거야. 그 1등짜리 복권을 맞았는데 이게 어떻게든지 7억 정도가 됐나 봐요. 근데 이게 복권 맞고 나서부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남편은 막 그렇게 여자를 욕을 하고 또 엄마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아내도 그렇게 남편이랑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막 또 이제 자기
아내하고 상의 안 한 채로 이제 땅을 하나 샀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 아내가 왜 자기 허락도 받지도 않고 상의도 하지 않고 땅을 샀느냐.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 남편이 화가 나서 이제 망치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죽인다고. 망치를 갖고 들어왔는데 부인이 오히려 그걸 뺏어서 망치로 남편을 때려 죽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재판이 일어났는데 정상을 참작해서 15년인가 형이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복권은 스트레스입니다. 복권 안 맞아야 돼. 그래서 저는 복권 안 삽니다. 그것 때문에 하여튼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스트레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스트레스가 냈을 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 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한 세 사람 볼 겁니다. 하나가 이제 캐논 볼 거고, 뒤로 가시면 실리, 이 사람 워낙 유명한 기출문제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67쪽에 가시면 라자루스, 요 분도 기출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분 들어가겠습니다.